읽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글쓰기와 대화하기 거든요. 활동 1번 보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의 제목을 떠올려 봅시다 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은 사금파리 한 조각 1학기 때도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완득이 그리고 아몬드. 아몬드는 이거 처음에 조금 욕설하고 이런 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청소년에 관한 성장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천해 보았고요. 그다음 해리포터 그리고 만년샤스 등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찾아봅시다 했어요. 책 제목은 만년샤스고요. 글쓴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이세요. 방정환 선생님은 소년문학과, 어린이 아동문학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독립운동도 하셨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발간하는데 그때 힘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추천하는 까닭은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쓴 책이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남을 배려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소년 안창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하였습니다. 1학기 때 잠깐 안창남에 관해서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교과서에 예시작품으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은 안창남이 학교에서는 조금 이따 오디오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안창남이 학교에서는 가난하지만 되게 엉뚱하고 재미있는 친구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왔더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속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양말을 벗은 맨살로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창남한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듯이 하죠. 그러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너희 벌거벗은 가슴과 양말 없이 맨발로 집신을 신은 것을 보시고 아실 것이 아니냐 라고 거짓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창남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하는 창남이의 소리는 우는 소리 같이 떨렸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눈이 멀으셔서 보지를 못하고 사신답니다. 이렇게 끝에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감동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일제강점기 때에 썼던 소설이라서 그 어휘와 내용 자체가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아침에 나와서 겨울에도 막 위에 옷을 셔츠만 입고 벗게하고 막 훈련식으로 체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제군들, 일렬, 그 다음에 상학종, 하학종 이런 말들이 조금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하는 데는 좀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글을 한번 읽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방정환 어린이 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이 있거든요. 그림하고 같이 그 내용도 똑같은데 그 책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없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는가? 예! 이 없는 동물은 늙은 영감입니다. 예끼! 모든 학생들이 깔깔거리고 웃어도 창남이는 태평으로 앉아 있었다. 성냥 한 개비 불을 잘못하여 한 동네 30여 집이 불에 타버렸으니 성냥 단 한 개비라도 무섭게 알고 주의해야 하느니라. 선생님이 설명을 마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한 방울씩 떨어진 빗물이 모이고 모여 큰 홍수가 나는 것이니 누구든지 콧물 한 방울이라도 무섭게 알고 주의에 흘려야 하느니라. 누구냐? 창남이가 또 그랬지? 예! 선생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부턴 안 그러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고는 나가버렸고 학생들은 일시에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이름은 창남이요, 성은 한가이므로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인 안창남 씨와 같다고 학생들은 모두 그를 보고 비행가, 비행가 하고 부르는데 사실상 그는 비행가같이 시원스럽고 유쾌한 성질을 가진 소년이다. 창남이는 잎과 같이 궁둥이도 무거워서 철봉을 잘 못 넘었다. 방과 후에도 가끔 혼자나마 철봉에 매달려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였다. 이야, 비행가가 방과 후에 혼자 남아서 철봉 연습을 하고 있더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애를 쓰더라. 그래, 이제는 좀 넘어가대? 웬걸, 한 200번이나 넘도록 연습하면서 그래도 못 넘어가더라. 몹시도 추운 날이었다.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공부는 시작되었는데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는 창남이가 오지 않았다. 오쎄, 호외야. 비행가가 결석을 하다니. 어제 저녁 그 무서운 바람에 어디로 날아간 게지? 아마 병이 났나 보다. 감기가 든 게지. 첫 수업 시간이 끝나갈 무렵 교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창남이가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들어섰다. 그들은 창남이의 구두를 보고 크게 웃었다. 한창남, 오늘은 웬일로 늦었니? 오다가 길에서 신발이 다 떨어져서 너털거리기에 6번이나 제 손으로 고쳐 신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따뜻해도 귀찮은 체조 시간인데 오늘따라 살이 터지도록 춥다. 어떻게 이 추운 날 체조를 한담? 또 그 무섭고 딱딱한 선생님이 우통을 벗으라고 할 텐데.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한창남, 그 구두를 신고 체조를 할 수 있나?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자, 앞뒤열 모두 웃옷 벗어. 한창남, 왜 웃옷을 안 벗나? 선생님, 만년 샤스도 좋습니까? 무엇? 만년샤스? 만년샤스가 뭐냐? 맨몸 말씀입니다. 어서 벗어라! 한창남, 왜 샤스를 안 입었니? 없어서 못 입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만 없습니다. 모레는 인천에서 형님이 올라와서 사줍니다. 그럼 웃옷을 다시 입어라. 한창남은 오늘 웃옷을 입고 해도 용서한다. 제군들은 한창남군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셔츠가 없으면 추운 것은 둘째요, 첫째, 부끄러워서 학교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같이 추운 날 한창남군은 샤스 없이 학교에 왔단 말이다. 그 용기와 의기가 좋단 말이다. 제군들도 창남이의 의기를 본받기 바란다. 만년샤스. 그날부터 만년샤스란 말이 온 학교 안에 퍼져서 비행가 대신 창남이를 만년샤스라고만 부르게 되었다. 그 다음 날 창남이가 양복 굿저고리에 바지는 얇다랗고 헤어져 뚫어진 조선 겹바지를 입고 버선도 안 신고 맨발에 집신을 끌고 학교로 걸어오는 모습을 본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다. 고아원 학생 같은데?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아이 같구나. 바지는 어쨌니? 없어서 못 입고 왔습니다. 어째 그리 옷이 없어지느냐? 그저께 저녁에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동네에 큰 불이 나서 우리 집도 반이나 넘어 탔어요. 그래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지는 어저께도 입고 있지 않았니? 불은 그저께 나고. 우리 집은
간만 타서 세간을 좀 건졌지만 이웃집 10여 채는 다 타버려서 동네가 야단들이에요. 그래, 어머니께서 옷 한 벌씩만 남기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바지는 제가 입고 주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집 옆에서 술 장사하던 영감님이 하도 추워하니까 어제 저녁에 주고 저는 겹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고개들이 말없이 수그러졌다. 선생님도 고개를 숙였다. 그래, 너는 네가 입고 있던 샤스랑 양말까지도 주었단 말이냐? 아니요. 양말과 샤스는 한 벌씩 남겼었는데 어머니가 입고 있던 옷마저 모두 이웃들에게 주고 추워서 벌벌 떠시길래 어저께 아침에 벗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이 시렵다고 하시면서 얘야 창남아, 양말도 두 켤레가 있느냐? 하시기에 예, 두 켤레입니다. 하나는 어머니 신으세요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너의 벌거벗은 가슴과 버선없이 맨발로 집신을 신은 것을 보시고 아실 것이 아니냐. 선생님, 어머니는 제가 8살 되던 해에 눈이 멀어 앞을 못 보십니다. 체조 선생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다. 와글와글하던 그 많은 학생들도 훌쩍훌쩍거리면서 우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조용히 들렸다. 예, 잘 보았죠? 분량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한번 글로 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했거든요. 책 제목은 만년샤스 하고 인상 깊은 내용,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 그리고 느낀 점, 이렇게 크게 마인드맵으로 한번 해보았어요. 인상 깊은 내용을 한번 보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꽤 먼데도 불구하고 주인공 안창남이 방과 후에 철봉틀에 남아서 열심히 연습하는 장면이 선생님이 기억에 남았어요. 안창남이 학교 다니는데 20리라고 했던가? 그러니까 한 7km, 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그렇게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걸리는데, 그런데 창남이가 엉덩이가 뭐 뚱뚱했던지 뭐 재미있게 생겼던지 철봉 운동을 잘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서 집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막 엉덩이 하면서 철봉 넘고 있더래요. 그런 장면이 좀 재미있었고요. 그 이 책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죠. 눈먼 어머니에게 여분이 있다고 속여서 하나뿐인 자신의 양말과 셔츠를 내주었다고 선생님께 말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동안 감추어왔던 진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서글펐는지 우는 장면, 이 장면이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은 어땠을까 보면 작가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안창남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또 힘이 약하였지만 무엇에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성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해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로 힘들었지만 학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항상 밝고 재미있게 대하는 창남이의 모습이 비록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일제에 강제로 점령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용기와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민족의 대단함,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에 안창남이라는 인물을 통해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이웃을 배려하고 가족 간의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창남이네 동네에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창남이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다 불에 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창남이네만 몇 가지 살림살이를 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창남이네 어머니하고 창남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살림살이들을 이웃과 같이 나누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창남이가 효성이 너무 깊어서 눈먼 어머니에게 속여가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인데요. 단편 소설인데 조금 더 길게 안창남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라서 그런 소설을 만약에 썼다면 방종환 선생님이 안 그래도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더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학교 생활의 꽃이 무엇입니까? 그쵸? 점심시간이죠. 당시 점심시간이 어땠는지 물론 가난했으니까 점심을 제대로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궁금하긴 해서 그 당시 생활에서 모습이 어땠을까 해서 조금 일화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느낀 점은 일제강점기 우리 할아버지쯤 세대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래전 방종환 선생님께서 쓴 글이라 처음 읽기에는 어휘와 내용이 조금 어색했지만 읽다 보니 내용이 많이 이해되었고 친숙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써보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점 또는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봐요 해서 써보았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음자로 질문하기를 이용해 글쓴이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 봅시다 했어요. 기억에서 히읗까지 자음자 질문카드를 상자에 넣고 상자에서 자음자 질문카드를 뽑고 그 자음자로 시작하는 질문을 만든다. 질문은 한 문장 이상 또는 짧은 낱말로 써도 되고 자음자를 활용해 만든 질문으로 묻고 답하기를 한다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기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했고 니은 글쓴이는 누구이며 가장 여기 기억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해서 글쓴이는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셨죠. 소파 방종환 선생님으로 아동문학과 아동민권운동가이자 독립운동도 하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썼을까요? 했죠. 제목은 만년샤스이고 왜 그렇게 썼다고요? 만년샤스라는 말 자체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만년이란 말은 아주 오래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년필도 그냥 연필보다는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계속 만년 동안 쓸 수 있다. 그 뜻이거든요. 만년은 아주 무한대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만년필이라고 했어요. 그럼 볼펜은요. 만년필 뒤에 한참 뒤에 볼펜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년샤스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안창남이 안에 셔츠를 입고 오지 않고 그냥 겉에 겉옷만 걸치고 왔을 때 그때 체육 운동을 하면서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만년샤스만 있어도 됩니까? 맨몸이어도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서 따온 거라고 보겠습니다. 친구가 쓴 자음자 질문카드를 활용해 대화해보세요 했거든요. 이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겠고요. 그 다음 5번 3, 4를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해서 선생님이 한번 편지를 써보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종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만년샤스를 읽게 된 땡땡 초등학교 누구입니다. 만년샤스라는 작품을 담임 선생님께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소개된 작품이라서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분량도 많지 않아서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런 작품을 쓰셨다니 놀랍습니다. 5학년 사회 시간에 역사에 관하여 배워서 우리 민족이 그때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난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안창남 학생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학교와 집까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철봉을 못하는 창남이가 궁둥이가 무거워 하며 방과 후 남아 철봉틀에 매달려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창남이의 행동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얼마 전 줄넘기 할 때 어려운 부분은 쉽게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창남이가 눈먼 어머니를 속여서 한 벌뿐인 셔츠와 양말을 드리고 추운 겨울에 맨살로 다니는 모습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서 엄마에게 짜증을 많이 내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에 글을 읽었을 때는 샤스, 상학종, 전열, 호해 등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 조금 있어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고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보았더니 재미있었고 교훈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만들어주신 선생님이 쓰신 작품이라 또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방종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았죠? 예, 우리 친구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그 마니언샤스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 오디오북으로 넣어 두었고 주소도 같이 링크를 시켜 놓았어요.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 저작권이 만료되어서 인터넷으로도 이 글을 찾아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굿바이.